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제 말 끝까지 안 들으시면 올해 수천만 원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과장 아니고 진짜입니다. 올해 원숭이띠만큼 재물운이 좋은 띠가 없습니다.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기회를 잡아채면 대박 나는 해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손가락만 빨게 된다는 겁니다. 2026년은 원숭이띠 여러분께 영리함이 돈으로 바뀌는 해이고 빠른 판단력이 재물을 부르는 시기이며 똑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한 해입니다. 원숭이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재치 있는 띠입니다. 원숭이는 머리가 비이상하게 좋은 동물이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나무에서 나무로 재빨리 옮겨 다니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숭이띠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원숭이띠에게 지혜가 금으로 변하는 시기이고 똑똑한 판단 하나하나가 재물로 쌓이는 해이며 평생 갈고 닦은 영리함을 마음껏 발휘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대운의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가 되고 아무리 빨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숭이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3가지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영리함을 재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학에서 원숭이띠는 금속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금속이 아니라 귀한 금속, 반짝이는 금속 같은 금속의 기운을 갖췄습니다. 이 금속 기운이 바로 원숭이띠의 총명함이고 빛나는 지혜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평생을 영리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하시고 한번 들으면 10가지를 아시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내시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내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똑똑함 때문에 시기 받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게 바로 원숭이띠의 재능이고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해는 그 영리함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금전운이 금속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보기나무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과일처럼 풍성하게 달리는 한 해입니다. 올해 원숭이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첫 번째는 말린 대추 7개입니다. 왜 하필 7개냐고 물으실 텐데 사주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모든 복을 이루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추를 7개 모으면 재물운이 완벽해진다고 봅니다. 대추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과일이며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추를 대접했고 경사스러운 날에는 대추를 나눠 먹었습니다.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가 바로 대추이고 원숭이에게 대추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원숭이띠가 대추를 지니면 원숭이 본연의 힘이 깨어나서 재물운이 폭발하게 됩니다. 대추는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단맛이 재물의 달콤함을 상징하고 대추씨 하나로 큰 나무가 자라나듯 작은 시작이 큰 재물로 이어지며 대추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듯 돈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대추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숭이의 재능이 깨어납니다. 원숭이가 대추를 먹으면 힘이 나듯이 원숭이띠가 대추를 지니면 타고난 재능이 깨어나서 잠들어 있던 능력이 발휘되고 못하던 것도 하게 되고 안 되던 일도 되며 이런 재능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애군을 막아줍니다. 대추의 붉은색이 모든 나쁜 기운을 쫓아내서 탈이 날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으며 큰 손해를 볼 위험을 미리 막아주고 깨끗한 길로만 가게 해줘서
안전하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셋째로 단맛처럼 달콤한 재물이 옵니다. 대추의 달콤한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도 달콤하게 만들어줘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벌게 되고 고생 없이 돈이 들어오며 일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대추는 몸을 보하는 과일이라 대추의 기운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따뜻해지며 기력이 회복되고 피로가 풀려서 건강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추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마트나 시장에 가서 말린 대추를 사시면 됩니다. 크고 통통하며 붉은 빛이 도는 것으로 고르시고 7개를 준비하셨으면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 다음 빨간색이나 금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애군을 막아주고 금색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를 꼭 묶어서 대추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시되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매월 보름날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대추처럼 달콤하다. 붉은 기운이 지킨다. 재물이 주렁주렁 열린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추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 드시고 묵은 대추는 깨끗이 씻어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올해 원숭이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두 번째는 땅콩 한 줌입니다.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땅콩이고 원숭이에게 땅콩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원숭이띠가 땅콩을 지니면 원숭이 본연의 힘이 깨어나서 재물운이 폭발하게 됩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땅은 재물을 품고 있는 곳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보물이며 땅콩은 껍질 속에 알맹이가 2개씩 들어있어서 한 알이 2배가 되는 것처럼 재물도 배로 불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땅콩의 갈색 껍질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금속은 흙에서 생긴다고 해서 토생금이라 하니 원숭이띠의 금속 기운이 땅콩의 흙 기운을 만나면 금속이 더욱 강해지고 흙이 금을 낳듯이 땅콩이 재물을 낳아서 돈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땅콩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숭이의 재능이 깨어납니다. 원숭이가 땅콩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원숭이띠가 땅콩을 지니면 타고난 재능이 깨어나서 잠들어 있던 능력이 발휘되고 못하던 것도 하게 되고 안 되던 일도 되며 이런 재능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재물이 배로 불어납니다. 땅콩 한 알에 알맹이가 2개씩 들어있듯이 땅콩의 기운이 재물을 배로 만들어줘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며 투자한 돈이 2배, 3배로 불어나고 적게 일해도 많이 벌게 되어 부자가 됩니다. 셋째로 대추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추와 땅콩을 함께 지니면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2가지 먹이가 합쳐져서 원숭이의 힘이 최대로 발휘되고 대추가 막아준 길에서 땅콩이 재물을 배로 불려주어 금전운이 폭발합니다. 넷째로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땅콩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 땅콩의 기운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머리를 좋게 만들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지며 건강해야 돈도 벌고 그 돈을 누릴 수 있으니 건강운이 곧 금전운입니다. 땅콩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마트나 시장에 가서 껍질째 말린 땅콩을 사시면 됩니다. 껍질이 있는 땅콩이 흙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효과가 좋고 알이 통통하고 껍질이 깨끗한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땅콩을 한 줌 정도 준비하셨으면 갈색이나 노란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갈색은 흑색이고 노란색은 금의 색이라 땅콩의 기운을 살려줍니다. 주머니를 꼭 묶어서 땅콩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방 안쪽에 넣어두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추 주머니 근처에 두시면 2가지 기운이 만나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땅콩처럼 불어난다. 알맹이처럼 가득 찬다. 재물이 배가 된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되고 땅콩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묵은 땅콩은 깨끗이 씻어서 삶아 드시거나 새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올해 원숭이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3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이라는 신비로운 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호자의 눈 한자로 호랑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번쩍 반짝이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숭이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고 의아하실 텐데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영리하고 호랑이는 용맹하니 둘이 합치면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되고 원숭이의 재빠름에 호랑이의 용맹이 더해지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자가 되며 호환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빛이 움직이는 게 마치 호랑이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며 이 돌을 지니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어왔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간직한 보석입니다. 특히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그 영리함이 재물로 변한다고 믿었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환석을 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으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호환석을 지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원숭이띠의 금속 기운과 만나면 화극금이라고 해서 불이 금속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게 됩니다. 대장장이가 불로 쇠를 달구어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호환석의 불기운이 원숭이띠의 금속 기운을 단련시켜서 더욱 강하고 예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벼려진 재능이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보물이 되어 큰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원숭이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라 원숭이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영리함의 강함이 더해져서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과감해지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해지며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채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딱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매출이 폭발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의 의중을 파악해서 인정받고 승진하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어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에서 영리함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로 판단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머리가 좋으신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복잡한 상황도 한눈에 파악하고 어려운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지 않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서 재물을 지키고 불리게 됩니다. 셋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원숭이띠는 머리를 많이 쓰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호환석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줘서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이 주무시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력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투자로 손해볼 일을 막아주며 원숭이띠의 영리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안전하게 재물을 모으게 해줍니다. 다섯째로 대추와 땅콩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추와 땅콩과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대추가 애군을 막고 땅콩이 재물을 배로 불리며 호환석이 지혜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세 가지의 조합이 천하무적의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뭔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봅니다.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게 효과가 배가 되고, 또 팔찌로 차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서 볼 때마다 나는 원숭이다, 나는 영리하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숭이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린, 대추 7개, 땅콩 한 줌, 호환석 팔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재빠르게 옮겨 다니며 열매를 따먹듯이 이곳저곳에서 재물을 쏙쏙 챙기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고,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이십니다. 영리하시고 재치 있으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십니다.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올해는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해입니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따먹듯이 여러분도 올해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가장 큰 재물을 손에 쥐는 해이고, 영리함이 금으로 변하고 지혜가 재물이 되며 똑똑한 판단 하나하나가 돈으로 쌓이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영리하게 살아오시고 재치 있게 대처하시고 똑똑하게 판단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지혜의 대가를 받으실 때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동물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기회가 오면 바로 잡으시고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원숭이답게 영리하고 재빠르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영리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영리했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세 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원숭이답게 영리하고 재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천재의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을 것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똑똑하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올해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 빌어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며 올해 원숭이띠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며칠 전에 먹다 남긴 반찬, 언제 담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묵은 김치,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참 된 소스병들. 혹시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치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집안의 재물 기운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 언젠가는 풍족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가정을 살펴오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절반의 진실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그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근면함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손을 대는 그 냉장고가 지금 이 순간 재물 기운의 수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수문이냐 아니면 썩은 찌꺼기로 막힌 수문이냐, 그 차이가 당신 가족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과 기회의 흐름이 열린 공간으로 모인다. 저는 그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그 뜻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냉장고, 최신형 주방 가전, 화려한 그릇들, 이것들은 모두 가짜 우산입니다.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부패한 기운, 즉 탁기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을 차단하는 벽이 될 뿐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는 음식은 단순히 음식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집안의 재물 기운을 ඝ아먹고 가족의 건강운을 흔들며 자식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밤 삼시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이번 달 생활비 걱정에, 아이 학원비 걱정에 눈을 감아도 숫자가 머릿속을 맴도는 그 고통,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고통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터인가 주방이 어수선해지고 냉장고가 묵은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의 이치로 보면 집안에 재물 기운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징조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엌이고 그 중심이 냉장고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탁기의 불씨들이 마침내 집안 전체의 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성철 스님의 비전, 미전의 가르침대로 30일 안에 냉장고의 탁기를 완전히 정화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집안의 내면의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자리를 잡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부엌을 단순한 요리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심장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 공간. 그곳에 집안의 생명 에너지, 즉 생기가 가장 강하게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과 기의 흐름이 열린 공간으로 모인다. 저는 그 말씀 안에 부엌 풍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의 흐름이 열려 있어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기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물건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는 현대 부엌의 중심입니다. 온 가족이 매일 손을 뻗고 매일 문을 열고 매일 그 안에 음식을 꺼내어 몸 안으로 들이는 공간입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저장고입니다. 좋은 기운이 담긴 신선한 음식이 가득할 때 그 기운은 음식과 함께 가족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집안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썩어가는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묵은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부패한 기운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집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그 탁기는 실처럼 가늘고 집요하게
집안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재물의 통로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막아갑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행 중 부엌은 화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솟구치며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입니다. 이 화력이 왕성하면 집안에 생동감이 넘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운이 상승하며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의 탁기는 이 화기를 억누르는 수의 탁한 에너지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을 키우지만 오염된 물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냉장고 속 부패한 음식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바로 그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부엌의 화기를 꺾고 집안의 생기를 질식시키며 재물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새어 나가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반찬통, 곰팡이가 핀 묵은 김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소스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간은 가득 찼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탁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비우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은 오랫동안 막혔던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았고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리면서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냉장고는 집안의 기운 은행입니다. 은행에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성철 스님께서 평생 설파하신 진리의 한 단면입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공간을 찾아옵니다. 부패한 기운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복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는 지금 재물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쫓아내는 벽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집의 방향, 가구 배치, 현관의 구조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어떤 가구 배치보다 그 어떤 방위 계산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집안의 재물 기운을 무너뜨리는 것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않은 채 굳어버린 묵은 반찬들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것을 품고 있는 집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다. 부패한 기운은 집안의 모든 통로를 막는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더 이상 생명 에너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고 사기, 즉 죽은 기운으로 변해버린 물질입니다. 냉장고 안에 그 사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 곁에 썩은 나무를 계속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던 나무도 서서히 기운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지금 당장 꺼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식품입니다. 며칠이 지났든 몇 주가 지났든
상관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순간 그 음식은 이미 탁기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소스류, 발효식품, 반조리식품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의 기운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둘째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묵은 반찬들입니다. 사흘이 넘은 반찬, 일주일이 지나도록 뚜껑을 열지 않은 반찬통,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부패하며 탁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셋째는 냄새가 강하게 밴 밀폐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뚜껑이 없는 그릇, 랩이 벗겨진 접시, 비닐봉지에 대충 담긴 음식들, 이것들은 냄새와 함께 탁기를 냉장고 전체에 퍼뜨리는 오염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그녀 자신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몇 년째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딘가로 새어나갔고 작은 사고와 뜻밖의 지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분 가정의 기운이 왜 막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언젠가는 쓸 것 같다는 그 집착, 바로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이 새로워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것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복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이치이고 또한 삶의 이치입니다. 탁기의 무서움은 그 속도에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죽은 기운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돈이 조금 새어나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막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부부 사이에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식의 운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의 공간이 탁기로 가득 차면 그 기운은 혈육을 타고 자식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자식이 공부를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취직이 되어도 직장이 오래가지 않는 것.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공간에서 비롯된 탁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가족 전체의 운명을 담보로 잡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일어나십시오.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묵은 반찬, 뚜껑도 없이 방치된 음식들을 전부 꺼내어 버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탁기에 물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보내야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신 기운의 순환 원리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치워야겠네요. 그 언제 한 번이 문제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로 미루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탁기는 쌓이고 집안의 기운은 점점 더 깊이 굳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반드시 30일 안에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음양오행의 원리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주기가 있고 그 주기를 이해하면 왜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십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기운은 살아있는 강물과 같다고 봅니다. 강물은 흐를 때 생명을 낳고 막히면 썩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순환할 때는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의 건강이 유지되며 자식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운이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작은 지출이 잦아지며 사람들과의 인연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방치된 채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풍수의 이치에서는 이를 두고 기운의 고착이라고 말합니다.
즉 탁기가 집안의 공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탁기는 간단한 정화의식으로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린 탁기는 훨씬 더 깊은 정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일이 그 경계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악한 기운도 선한 기운도 머문 시간만큼 힘을 얻는다.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하루 이틀 있는 것과 한 달 이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의 탁기는 아직 집안 공간 전체로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냉장고 안에 국한된 작은 오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0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 탁기는 냉장고를 벗어나 부엌 전체로, 부엌을 벗어나 집안 전체로, 집안을 벗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물음과 함께 이미 상황이 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집안의 재물 기운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지갑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 흔들리며 마침내는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이 흔들리는 재물 뇌졸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30일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에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주기는 단순히 탁기의 고착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냉장고를 깨끗이 비우고 정화의식을 시작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거래가 다시 열리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도록 소식이 없던 귀인이 나타나거나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반드시 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기운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공간을 정화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성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30일은 하늘이 그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는 멈추지 않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부엌 공간 안에서, 집안 전체 안에서 조용하고 집요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사람과 오늘 미루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30일 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냉장고의 청결함이 아니라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의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만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고 실천법을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도를 보여주고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전하셨던 부엌 정화의 비전 비책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실천의 의지뿐입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은 거창한 의식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스러운 행동이 쌓일 때 비로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금부터 그 작고 정성스러운 행동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정화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의 복을 위해 이 공간을 정화합니다. 사기는 물러가고 새로운 생기가 이 집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다짐이 단순한 자기 암시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진심 어린 의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기운입니다.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의식 전체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강한 양기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기운을 등에 업고 정화를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절반만 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반찬은 버리십시오. 뚜껑이 없거나 밀봉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음식도 버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버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깝다는 마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 아래 묵은 것을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훨씬 더 큰 재물 기운을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아끼다 큰 것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탁기에 사로잡힌 삶의 패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냉장고 내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꺼낸 후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천일염은 바다와 태양과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자연의 결정체로 예로부터 사기와 탁기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소금물로 냉장고 내부를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선반, 서랍, 문쪽, 고무, 패킹 사이사이까지 빠짐없이 닦아주십시오.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십시오. 물러가라, 생기어 들어오라.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며 닦으셔도 됩니다. 정성이 담긴 손길이 소금물보다 더 강한 정화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정화된 냉장고 안에 기운을 부르는 물건을 놓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낸 냉장고의 가장 안쪽,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작고 깨끗한 그릇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 그릇 안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천일염 한 줌을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정화의 그릇입니다. 맑은 물은 생기를 상징하고 소금은 탁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릇은 7일마다 한 번씩 새로 교체해 주십시오. 소금이 탁기를 흡수하면 색이 변하거나 결정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체할 때는 사용한 소금물을 변기에 버리십시오. 하수로 내려보내는 것은 집 밖으로 탁기를 완전히 내보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롭게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정화했다면 이제 냉장고를 새로운 생기로 채울 차례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이때 한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냉장고의 한쪽은 반드시 비워 두십시오. 가득 채워진 냉장고는 기운이 순환할 공간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본 원리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냉장고도 집도 사람의 마음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기는 사라지고 재물의 기운이 이 집안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의식의 마침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긴다. 밖으로 나온 정성스러운 말은 공간 안에 새겨져 오래도록 그 집을 지킨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정성으로 이 의식을 완성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재정의 답답함,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혹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안타까움, 그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신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기운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은 팔자라 하고 재물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환경, 당신의 부모가 가진 재물, 당신의 학벌과 직업,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오늘 냉장고 하나를 정화하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면 그 파문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 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냉장고는 집안 재물기운의 관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묵은 반찬은 탁기의 근원이며 그 탁기는 30일 안에 집안 전체로 퍼져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의 운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성철 스님의 비전 정화의식, 마음의 준비, 완전한 비움, 소금물 정화, 정화의 그릇 놓기, 새로운 체험, 그리고 마지막 기원의 말, 이 6단계를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30일 안에 반드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숫자와 씨름하며 잠 못 이루신 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눈물을 삼키신 분,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 오신 분,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자격, 풍요로워질 자격, 가족과 함께 웃을 자격,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2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올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서 화거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현재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공덕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신 가족, 이웃,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께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께 한 달 한 달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께 그 정성이 반드시 자식의 밝은 미래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